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가 일단 0.44% 하락했고 나스닥이 0.28%, S&P 500이 0.27% 하락했고 러셀만 0.66%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주가는 많이 흘러내렸죠. 자, 그렇게 하다가 장 후반에 한 3시부터 시작해서 장이 많이 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유는 트럼프가 뭐 군대를 파병하지 않겠다, 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 열게끔 도와주겠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가가 이때 급하게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폭락함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뛰었던 것이 오늘 하루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장세도 역시나 유가와 같이 관련되면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가가 하락하면은 주가는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는 그런 장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쟁의 위험 속에 있는 것이 현재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은 맵을 보시게 되면 많이 올라갔던 종목 역시나 반도체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도체 장비는 일단 갑 중에 갑이죠. TPU가 됐든 뭐 GPU가 됐든 NPU가 됐든 간에 자, 반도체 장비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컴퓨터 하드웨어 종목이란지 요런 쪽, 즉 말해서 기술주 중심으로는 올라갔는데 뭐 큰 폭의 상승은 없었고 그중에서도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은 올라갔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한 7%까지 하락했다가 다시금 좀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고 너무 많이 올라온 데 따른 차익 실현이 좀 나오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다음에 AMD, 인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브로드컴이 좀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다. 그래서 반도체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매기가 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또 봐야 될 것이 테슬라는 좀 많이 빠졌는데 많이 빠졌던 이유가 FSD의 시스템을 조사하겠다, 누구나 자율주행차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또 많이 왔던 종 역시나 에너지 종목이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금융주들이 조금 일단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조금은 상승이 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가 일어났던 것이 오늘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시게 되면 11개 섹터 중에서 2개가 일단 상승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하락했다. 하락이 많았던 것은 베이직 머티리얼스 원재료가 상당히 많이 하락했고, 자, 그나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주는 조금은 상승이 됐다. 그다음에 가장 잘 가는 것은 역시나 에너지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술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일단은 내려가는 폭이 적고 좀 아무래도 보합을 나타내고 있고, 자 베이직 머티리얼스 이런 것들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내려가는 그런 깊은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내일은 또 새 마녀가 나타내는 그런 지금 옵션 만기일이 됩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 자, 그런 가운데 변동성이 더욱더 심해지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먼저 브렌트유 한번 보겠습니다. 120불대까지 올라갔던 것이 조금 주춤하면서 내려왔죠. 트럼프가 일단 군인을 보내지 않겠다,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좀 내려왔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장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옵션의 거래량도 많고 아직까지 일단 정확하게 방향을 잡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US 오일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일단은 지금 이제 상승과 하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결론은 일단 트럼프 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 되고 있는 것이 유가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오늘 장에서 좀 깊이 있게 봤던 것은 아무래도 10년물 금리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10년물 금리가 4.3을 갖다 돌파했다가 다시금 내려오는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일단 좀 내려옴으로 인해서 자 무엇보다도 시장 자체가 조금은 완전히 하락했던 것이 반등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0년물 금리도 거의 4.9에서 조금은 반등이 되면서 내려오는 모양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없었더라면 상당히 지금 이제 올라가는 모습 속에서 좋지 못한 모양이 보여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뭐 30년물이라든지 10년물 이런 것들의 금리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트럼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번에도 타코가 났을 때 거의 일단은 10년물 금리, 30년물 금리가 최고점에 달했을 때, 자 그럴 때가 트럼프가 좀 두려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금리에 상당히 민감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 자 트럼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은 금리가 일단 높아진다는 말은 채권의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져서 채권을 사줄 사람이 없죠. 계속 채권을 지금 이제 찍어내야 될 판인데, 자 그런 것들, 그다음 부채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판국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이 트럼프다. 그래서 트럼프 역시도 이렇게 금리 자체가 뭐 지금 이제 5%를 넘어간다든지 30년물 금리가, 그다음에 10년물 금리가 4.3을 넘어간다, 4.4를 갔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자기도 위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단 이때까지 해서 자 전쟁을 계속해서 한다, 자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 지수가 거의 6,500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종가에서는 6,600에 마감을 했지만은 6,600도 좀 깨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래서 저점에서 내려오면서 여기서 반등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 그것이 일어나는 것은 트럼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폴 본다면 한 5.94% 정도 내려오고 있고, 만약에 이걸 갖다 강하게 깬다, 완전히 뭐 트럼프가 다시금 에너지를 폭격한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주가 자체는 좀 더 내려오면서 이까지도 봐야 된다. 그것이 6,160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고점 대비해서 내려오는 폭 자체를 본다면 적어도 한 11%, 12%의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은 요 위에서 일단 반등되면서 다시금 주가는 여기서부터 반등될 수 있는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의 일단 반응이 중요하겠죠. 트럼프도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금리가 뛰니까, 결론은 10년물 금리 장기채가 뛰니까 자기도 움츠러드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것이 뛰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뻐그러지니까, 자,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여기서부터는 반등이 일어나지 않겠는. 그래서 요쪽에 있을 때 지금 이제 심리가 상당히 안 좋을 때부터는 조금 매수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삭스 있죠. 저 반도체 지수 자체는 상당히 일단 하락세가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별 이평선을 지키면서 다시금 하락세가 거의 없이 오늘 장에도 0.187%가 상승되는 모양이 있다. 그래서 반도체가 상당히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말은 주가 자체가 그렇게 쉽게 내려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특별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상승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들고 가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메모리 관련된 주식들이 계속 상승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도주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직전 저점이 있죠. 그래서 23,000대, 23,800대 여기에 지켜지는지 우리가 관찰하시고, 여기만 지켜준다면 다시금 주가는 반등될 수 있다. 물론 200일선을 내려왔기 때문에,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하락세다, 자, 그렇게 보기보다는, 자, 깨고는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반등이 된다면, 10일 안에 반등이 된다면 다시금 주가는 상승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우리가 지켜볼 때 여기를 낙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러셀도 마찬가지로 그 200일선에 붙어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우 역시는 이제 200일선에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다우가 45,000대를 지켜낼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우가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 석유하고 밀접한 관련 있는 종목들이 많죠. 뭐 나이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쪽에 분포가 돼 있으니까, 산업재 이런 소재들이, 자, 그래서 지금 많이 내려오는 편에 있고, 자, 나스닥은 아무래도 원유하고는 조금 일단은 관계없는 것들이 소프트웨어 이런 종목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가 않고 있다. 해서 원유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은 이제 다우다. 그렇기 때문에 다우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다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볼 것 같으면 최근에 중동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이 잇따르면서 본격적인 에너지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서 목요일에 석유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미 증시는 그로 인해서 장 초반에 하락세를 많이 가져갔죠. 그렇지만은 후반에 들면서 좀 많이 하면서 보합세로 돌아서고 있는데, 그 이유는 트럼프가 이란으로의 병력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 어디에도 병력을 배치하지 않겠다, 자, 그렇게 답한 후에 유가와 증시 모두 변동폭을 좀 줄였다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전날에 이란의 지금 남파르스 가스전에 관련된 시설을 공격한 데 의해서도 베냐민 네탄야후에다가 총리에게다가 이란의 석유라든지 가스전을 공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렇게 밝혔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좀 반등하는 그런 모양이 있었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특별히 최근에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전 세계 국제 수익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4.28%까지 올라가면서 연준의 금리 결정에 기대감에 따라 오르내리는 경향이 있는 2년 만기 국제 수익률도 3.85%나 상승을 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와 더불어서 금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7거래일 중에서 6번째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중동의 석유 가스에 크게 의존하는 유럽과 아시아 증시도 하락됐다. 그래서 유로스톡스 600 지수는 올해 들어서 기록했던 상승분을 모두 다가 반납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 중앙은행, 영국, 스위스, 일본의 중앙은행들이 목요일에 연준을 따라서 금리를 동결했지만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금리를 인상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트럼프도 어쩔 수 없이 일단 지금 이제 여러 병력을 파견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중요한 기술적 지지선까지 하락을 했는데, 트레이더는 이 지지선이 유지가 될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6,500인데 저것이 지지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 지수가 지난 5월 9일에 5,659.91로 장을 마감한 이후에 이평선, 200이평선 아래로 마감 적이 없는데 지금 이제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가 200이평선 위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인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11월의 저점인 6,521 여기 중요한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장이 이렇게 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락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6천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꽤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S&P 500 지수가 과거의 추세 수준 위에서 장기간에 거래된 후에 이평선, 이벨 이평선 아래로 떨어졌을 때도 회복력은 빨리 보여준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믿기는 어렵겠지만 그때가 매수기회가 된다. 그 이유는 이 가격대 아래에 있었던 기간이 10일도 채 되지 않아서 바로 반등이 들어왔다. 자, 빠지면은 매수 관점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베일에서는 이렇게 빠질 때 있죠. 자, 이렇게 빠질 때가 또 매수 관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올 때 빠질 때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빠질 때가 또 매수 관점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바로바로 올라오니까 10일도 안 돼서 바로 올랐다. 뭐, 요때는 좀 많이 길었지만 그 외에는 좀 많이 빠지면 그때가 또 기회가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JP모건에서는 유가 충격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위험 증가를 지적하면서 S&P 500 지수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지금은 이제 S&P 500 지수를 갖다 연말 지수를 7,600 정도로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기관들 하우스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다. 근데 가장 안 좋게 보고 있는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7,100. 요번에 일단 JP 모건에서도 7,500이 아닌 7,200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땐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과 이란 전쟁의 빠른 종식, 호르무즈 해외 신속한 재개방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시나리오를 가져갔는데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S&P 500과 유가 간의 상관관계는 유가가 30% 급등한 후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고 더 매우 위험한 가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서 좌우가 되고 있는데 이거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끝나지 않으니까 출구가 안 나오니까 이런 모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략가는 투자자들이 유가 상승이 소비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흔히 거론된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험성만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은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진다는 거죠. 중요한 건 소비 심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소비자들의 유동성을 소진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에너지 가격이 30% 이상 급등하면 소득과 지출 습관을 완전히 재조정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30%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기업의 수익과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970년 이후에 발생한 5차례 석유 파동 중 4차례가 수요 감소로 이어졌는데 경기 침체를 초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기대감은 이전 최고치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소비가 일단은 침체되면서 위축되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위험이 있는 것이 가장 큰 지금 아킬레스건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JP모건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유가가 10% 상승을 될 경우에는 GDP에서 한 15에서 20bp 정도 타격을 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S&P 500 지수는 유가 충격 이전에도 민간 대출에 대한 우려, 소비자 구매력 저하, 인공지능 산업의 악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다가 유가까지 오니까 상당히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S&P 500 지수가 200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졌다 이런 것들은 장기 추세가 하락세다 그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시점에서 개입하지 않으면은 지수가 6,000에서 6,200선까지도 지지선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6에서 9%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투자라든지 생산성 향상, 재정 부양책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S&P 500 지수가 올해 하반기에는 다시금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지정학적 불확실성 때문에 연초 전망에 비해서 상승폭이 다소금 제한적일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트럼프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공습 이후에 이란이 세계 최대 가스전을 폭파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유가가 배럴당에 119달러까지 올라갔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이 상당히 많이 불안해졌다. 자, 그걸 진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또 유가가 약간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중동에 미군은 파병하지 않겠다 그렇게 발표하면서 분쟁 우려가 완화되자 국제 유가가 하락되고 있다. 내일 또 되면 또 파병하겠다. 뭐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은 또 시장이 또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본성은 아무래도 지금 전쟁을 해서 끝내버리겠다 그런 뜻은 없죠. 빨리 일단은 항복하고 나오라 하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계속해서 억압을 하고 있는데 뜻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재무장관 역시도 유가 하락을 위해서 전략 원류의 방출을 갖다가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란의 석유 제재 해제를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심리가 많이 하락했을 때,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조금씩은 생각을 하셔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카타르 역시도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서 자금의 핵심 에카 천연가스 LNG 처리 시설인 라스라판이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아랍에미레이트 역시도 주중에 합천가스 시설의 가동을 중단했다. 자, 이런 것들이 됨으로 인해서 중동 지역의 가스 생산이 상당 부분 중단된다.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로 인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유럽의 기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급등하게 되면 뭐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죠. 자, 그로 인해서 자, 트럼프가 뭐 파병을 중지하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중요한 것 자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왔다 갔다 나겠지만은 트럼프도 일주일 안에나 이주일 안에 빨리 끝낼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재 이란 전쟁 자체가 단순히 일단 석유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이라든지 의약품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공급망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동 분쟁의 여파가 세계 경제 전반에 파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 즉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전쟁은 전 세계 공급망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면서 미국 경제 침체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결국은 그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가 침체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 전쟁으로 전 세계 원유, 그다음 액화천연가스의 공급량의 20%가 차단되면서 유가가 50% 폭등했고 비료와 헬륨 부족의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아시아와 유럽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는데 마이크로칩의 제조업체들은 헬륨 부족으로 인해서 직면해 있고 농부들은 비료 가격의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페르시아만에서 목적 없이 보류하는 유조선들이 이란 전쟁의 가장 눈에 띄는 경제적인 상징이다.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그 피해는 미국 농부, 아시아 반도체 제조업체, 유럽 지역의 회사 등 눈에 띄지 않는 분야로 확산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공급망의 혼란을 야기시켜서 세계 경제를 교란하고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강력한 국내 에너지, 화학 제품의 생산 이런 것들 덕분에 지금까지는 전쟁의 영향에서 비교적 벗어난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만은 유가가 급증하면서 그런 현상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디스 경제학자 입장에서 본다면 전쟁과 미국 노동시장의 악화가 맞물려서 내년에 경기 침체 가능성을 갖다가 불평할 정도로 높은 49%까지 끌어올렸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직접적으로 안 가는 것 같은데 결론은 일단 타격을 입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한데 일부 원자재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심각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수 비료인 이제 요소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중서부에서 난리가 났죠. 공화당의 농부들이 아무리 지지를 해주는데 농부들 자체가 계속해서 이런 것들 가격이 뛰니까 더 이상 뭐 트럼프를 참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마이크로칩 제조에 필요한 헬륨 이런 것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이 부족해졌다는 것들, 또한 캠부터 자동차의 모든 것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이런 것들도 전쟁 이전에도 공급 부족 상태였는데 중동 지역의 생산량 감소로 인해서 더욱더 부족해지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원자재 중에 일부는 직접적인 공격을 받고 있고, 특별히 카타르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서 헬륨이란지 황, LNG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처리 시설이 타격을 입었다. 그래서 수년간의 공급 중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당연히 가격이 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쇼티지 나는 것들이 있죠. 공급이 부족되는 것 중에서 얼마만큼은 걸프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있느냐. 세계의 생산량 중에서 걸프 생산량이 얼마나 되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암모니아가 30%나 되고 있고 헬륨이 39% 엄청나게 많죠. 그다음 메탄올이 딱 35% 정도 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헬륨 같은 경우는 거의 40%인데 세계 생산량에 여기서 뭐 칩을 만드는 메이킹들 이런 거 쓰겠죠. 그래서 당연히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은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원자재가 쇼티지가 나고 있기 때문에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힘든 데다가 반도체 가격이 뛴다면 자동차 가격이 뛴다면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가장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공급망을 연구하는 교수 입장에서 본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에너지 시장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영향은 훨씬 더 광범위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저 공급망 전문가들과 경제학자들은 이것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전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속히 안 끝나면은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태가 3에서 5주 안에 신속하게 해결된다면 인플레이션은 상승하겠지만은 GDP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타격만 미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GDP에 미치는 영향을 보려면 돋보기를 꺼내드려야 될 정도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일 안에 끝나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이런 것들을 원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자, 그런데 만약에 사태가 장기화된다. 이제 그렇게 될 때는 더욱더 커진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해협을 봉쇄하고 유가가 배럴당 $100 이상을 유지한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2.9%에서 0.9포인트에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 세계 GDP 성장률 자체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JP 모건 역시도 전쟁이 장기화될 때는 GDP 성장률이 1.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또한 크게 상승한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기체가 헬륨인데 극도로 정밀한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칩을 만드는 소위 클린룸에 냉각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데 다른 기체로 대체하려면은 시스템을 완전히 재구성해야 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문제점. 물론 또 TSMC 역시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런 중요한 반도체 제조 업체인데 헬륨 부족 사태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현재로서는 큰 영향은 예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단기적인 공급 부족보다는 중장기적인 위협으로서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킹하시면서 너무 오래 가게 되면은 제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모든 것들의 시장 가격이 올라갈 수 없다.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단기 국채가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수익률 자체가 2년물이죠. 2년물 자체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단기 국채 수익률은 이란 전쟁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거다. 그다음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출 것이라는 투자자의 우려 속에서 계속해서 일단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그런 것들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또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한 기대에 따라 오르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이 2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인데 이런 인해서 아무래도 계속해서 상승되는 모양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월 말 이후에 최고치에 일단은 마감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중요한 것 자체인데 인플레이션이 조금은 위험해지지 않나.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유가가 얼마나 올라야만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촉발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가격대는 $138다 말하고 있죠. 50명의 경제학자들이 응답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 가능성을 50% 이상을 끌어올리면은 원유 가격이 이 정도는 올라야 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유가가 높은 수준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냐. 자, 그렇게 했을 때는 4주에서 55주까지 되고 있는데 평균 14주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한 석 달 정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뭐 한 달이 다 돼가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게 문제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경기 침체 위험에 대해서 크게는 직면해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동 전쟁의 인플레이션 부추기지만 경제 성장에는 악영향은 아직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의 심리를 보게 되면 악몽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급변하는 전장 상황 속에서 시장은 앞이 보이지 않는 채로 거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전쟁의 안개 속에서 정확한 데이터는 부족하고 전장한 투자자들이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하면서 유가가 요동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무엇보다도 복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수개월 동안에 LNG 공급이 감소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재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란 기반 시설의 복구를 시작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카타르의 생산 확장을 지연시켜서 세계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갖다가 초래할 수 있다는 것들. 그래서 전 세계 경제는 데이터 센터 건설 붐과 전기차 보급의 확대를 뒷받침할 동력으로 이 지역의 가스 생산량 증가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이런 세계의 LNG 시장이 판도로 바꿀 만한 사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조금은 계속해서 일단 기간이 오래 간다면은 여러 가지 모양 속에서 모든 것들이 뒤틀릴 수는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분석가들은 마이크론의 전망치를 산량 조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론의 지금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2분기에 주당 순이익이 12.2달러, 매출은 거의 3배 정도 증가한 238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두 수치 모두 다가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그런 수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특별히 AI의 구축이 확대로 인해서 메모리 수요 급증에 마이크론이 일단 사업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고 있고 특히 마이크론 제품을 갖다가 GPU에 사용하는 엔비디아가 그 중심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메모리 사업의 매출이 전년 대비 160%나 증가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CEO 입장에서는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자본 지출이 의미 있게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건설 비용이 100억 달러 이상을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6% 이상 많이 하락을 했죠. 자, 그랬던 이유는 높은 자본 지출과 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2027년도 회계연도에 총 자본 지출이 3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주가의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일부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유도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2010년도 S&P 500 지수에서 8번째로 우수한 성과를 기록한 종목이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일단 많이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메모리 가격의 상승세는 또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 또 우려가 되는 것이 주가 부담의 원인이 되지 않나. 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건 스탠리의 조세 무어는 인공지능의 구축 속도가 매우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의 변동은 과거와는 다를 수 있고 업계 전반의 메모리 부족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요게 맞는 말이죠. 바클레이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이러한 상승세는 둔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자, 그 다음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지금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MU 고객들이 메모리를 단순한 원자재 투입 요소에서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는 방향이 일단 늘어나고 있다.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략적 자산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가 비중 확대로서 $520 주면서 $450에서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AI의 투자가 최대치에 도달하는 한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업계 관계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현재로서는 메모리가 AI 투자 규모를 제한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3년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디램 공격에 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은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한 여유는 사라졌다는 거겠죠. 그래서 AI가 너무 많은 디램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사용할 디램이 부족하다. 그래서 어디를 보더라도 이러한 심각한 병목 현상은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도 충분히 상승의 여력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회사들, 다른 지금 하우스들은 거의 다 500불 이상을 주고 있는데 단지 골드만삭스만 중립 등급 주면서 목표가 $400를 주고 있다. 또 왜 그렇게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물론 $360에서 상향 조정은 했지만은 수요일 종가 대회에서는 14% 이상의 하락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디램과 낸드 시장은 여전히 매우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자, 마이크론 사업이 지속적인 호재로 작용한다. 이런 것들이. 또한 마이크론의 제품의 개발 역량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또한 HBM의 시장 점유율이 회사의 전체 시장 점유율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7년도에 상당한 공급량의 증가 전망을 고려해 볼 때 2027년도에는 HBM의 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립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2027년도에도 아직까지 뭐 가격이 그렇게 둔화된다고 이렇게 보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제프 베조스가 AI 제조 펀드 조성을 위해서 $1,000억 모금을 논의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아마존의 일단 창립자가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프로메테우스의 관련 자금 조달을 위해서 중동의 아프리카 싱가포르를 지금 이제 방문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제프 베조스가 제조기업 인수라든지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에 투자하기 위해서 펀드 조성에 $1,000억 모으는 방안에 대해서 초기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제조업 혁신을 위한 투자 수단으로 묘사된 이 펀드는 반도체 제조, 방위산업, 항공우주 이런 주요 산업 분야의 기업들을 인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프로메테우스의 공동 CEO인 제프 베조스가 자사의 AI 기술을 활용해서 펀드가 소유한 사업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이 반도체 제조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방위산업, 그 다음 항공우주. 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키포인트를 가지면서 이런 회사들은 키포인트를 갖고 가야 되는 회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먹거리는 요 세 가지 중에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방위산업, 항공우주는 항상 우리의 관심 종목에 넣어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